안녕하십니까. 8대에 이어서 9대도 또 당선되셨습니다.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초선 때는 어리벙벙했었는데 재선이다 보니까 사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공약이나 실천 계획 같은 것들이 좀 더 세밀화되고 구체화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난 8대 의회에서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여성 문제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제, 또 그 밖에도 다양한 민생 관련 조례안 등 여러 분야에서 힘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이 잘 됐는지요? 대체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원스톱 지원센터라는 것이 경기 북부에는 의정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180만 정도가 존재하는 고양, 김포, 파주 지역에는 없어가지고 1시간 이상씩 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이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고양에 유치하게 됐고, 또 그 이주민 인권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그 소수자들에 대한 이제 배려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고등교육 그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거를 마련했죠. 네, 8대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셨지만 9대 의회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부터 많이 분주하실 것 같은데요. 또 최근에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체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학교 학생들이 이제 체육을 하다 보면 사실 정해진 교과 과목밖에 이수를 못 합니다. 근데 그 교과 과목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해진 틀 속에서만 움직여요. 그래 체육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동호회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쪽에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청소년 학생들이 그 동호회를 만들어 가지고 교류를 하게 되면 그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주고 그 학생들이 체육 시합을 할 수 있는 리그도 만들고 운동장도 이제 빌려주는 것을 알선해주고 심판까지도 생활체육협회가 해줄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조례를 만든 거죠. 학생들에게는 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경기도 도서관 내의 친일 인명사전 보급률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일본이 이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고 자위대가 이제 무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역사 인식은 상당히 이제 뒤떨어져 있거든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어떻게 할까 하고서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 공공도서관에는 50%를 비치하고 있고 학교 같은 경우는 2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결국은 역사인식, 그것을 제고하지 않으면 반복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것을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에는 의무적으로 비치하게끔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역사인식 제고가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 밖에도 경기도 여야 정책협상단을 활동을 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여야 정책협상단이라고 하면 상생과 화합을 위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어떤 활동을 펼쳐 나가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구조 자체가 기관 대립형 이제 의회가 이제 형성이 돼 있어. 그래 항상 갈등하고 그 싸우고 이런 식에 돼 있었는데 이제 연정 제안이 어쨌든 받아들여지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폭넓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대립하고 넘어서지 못했던 이런 조례를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도지사 쪽에서 내는 공약들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인정을 해보자. 그래서 그 도민들한테 싸우는 의회,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뭔가 생산해내고 만들어내는 의회를 만들어보자. 이런 쪽에서 이제 일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주민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뭔가 그것을 지금 찾고 연구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아무래도 또 도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신뢰의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지역구가 고양시시죠. 그렇죠. 고양시에서 꼭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그 꼭 고양시라고 보기보다는 경기도에 보면 그 상당히 큰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 100만이 넘는 것만 하더라도 수원시를 비롯해서 고양, 그 다음에 용인, 성남이 이제 거의 100만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들에 대한 어떤 특혜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여권민원실 같은 경우가 인구 5만인 곳에도 여권민원실이 있습니다. 근데 인구 100만인 고양시에도 여권민원실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여권민원실을 하나 추가로 설치해달라고 했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덕양 구민들은 그 상당한 많은 이제 기대를 갖고 있죠. 이것은 사실 그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100만의 도시는 광역
자치단체가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인원 몇 명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기관을 많이 늘려줬으면 그리고 그만큼 자율권을 부여해줬으면 하는 것이 사실상 바람입니다. 네, 정말 시급한 현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9대 의회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요? 지금 제일 문제가 경기도에서는 이제 재정 문제일 겁니다. 세수는 줄고 지출은 많고 그리고 도시공사나 이런 산하단체들이 가용 예산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부채 비율이 그 400%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을 200%까지밖에 못하게 돼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도 사실상 50년 이상 된 교육 건물들이 있습니다. 학교동들이. 이런 것들이 1200개가 있는데 이거를 하려고 하면 1년에 6천억씩은 세이빙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네, 재정 문제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면서 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9대 이제 출범했습니다. 도민들께서는 정치가 사실상 많은 실망감을 주고 그랬지만은 다시 한 번만 더 저희한테 기회를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가 도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생산해내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산적인 의회 또 희망을 주시는 의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